양지수 보합권입니다. 테마성 종목군들로 자금이 굉장히 빠르게 돌면서 장 초반부터 종목들의 매매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원자력 발전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 도드라지고 있고요. 석탄 이슈가 부각되면서 상사주들 또 석탄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급등도 확인이 됩니다. 다만 연속성을 띨지에 대한 대응의 문제는 달리 봐야 되겠죠. 자, 시장에 대한 여러 이슈 담고 종목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박근영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징주 한 3가지 정도 부장님과 이야기하고 나서 이 부장님의 종목들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유주, S-오일 눈에 띕니다. 밤사이 미국장에서도 정유주들의 강세가 조금 돋보였던 오늘 새벽 흐름이었고요. 정제 마진이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S-오일 나름 시장 대비 확연히 좋은 흐름 보였었는데 더 매수해도 될까요? 좀 이제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하반기에 대한 원유,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상반기만큼의 상승폭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거기다가 7월에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는데 이게 어떤 변수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새벽이죠. 미국의 WTI 유가 관련된 부분들은 역시 오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110달러 언저리 정도까지 이제 유가가 올라오긴 했는데 이게 과거에 좀 더 높은 고점이 이제 레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다시 갈 것이냐. 여전히 유가의 강세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많긴 합니다만 이 유가가 이제 상반기처럼 그렇게 많이 이제 튀어오르는 상승률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이제 강세가 이어진 가운데 중국 쪽에 수요가 이제 봉쇄가 좀 완화되면서 수요가 올라오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유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 관련된 증산 이슈가 있는데요. 아마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풀캐파 관련된 가동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는 있는데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는 추가 증산이 다소 좀 아직은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7월 중순에 이 바이든과 사우디 쪽에서의 어떤 증산 이슈가 뭔가 벌어지면 약간 좀 유가가 다시 한번 좀 눌릴 가능성이 있다. 근데 당장 급락하지는 않겠죠. 근데 다만 한 가지 수요 파괴입니다. 지금 경기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은데요. 이런 부분에서 경기에 대한 전망이 다소 좀 약화되면 여기에 따라서 원유 관련된 부분들도 결국은 수요 전망치, 경기에 대한 전망치에 따라 다소 좀 유가가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그 정유사들이 BEP 정도 되는 정제 마진 스프레드가 4에서 5달러 정도 수준이면은 BEP 이상을 넘어온다고 그러는데 네. 지금 최근에 관련된 정제 마진 스프레드가 거의 29달러, 거의 30달러 육박하니까 사실 굉장히 많이 이제 스프레드가 벌어져서 실제로 굉장히 좋겠죠. 근데 이렇게 좋을 때 뭘 경계해야 되냐? 결국 피크아웃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스프레드 마진이 조금이라도 꺾이기 시작한다면, 그러니까 유가가 여기서 별로 못 오르고 여기서 딱 정체되거나 이런 분위기에서 스프레드, 정제 마진 관련된 부분들이 거의 30달러 육박했던 정제 마진이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는데 그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24달러 이랬거든요. 네. 근데 그 30달러까지 올라왔으니까 피크아웃 이슈가 있다고 보면 실적은 좋게 나올 걸로 보이긴 하지만 일단 그 스프레드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피크에 대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같은 날 그렇게 정제 마진 30달러 이상 간다 그랬으면은 이 지금 S-오일 같은 경우에 최근에 고점이 12만 3천 원 정도 수준이니까 사실은 그 전고점까지 올라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음봉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다소 좀 경계를 하고 있고 오히려 대체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태양광이든 이런 쪽에 관련된 섹터가 좋기 때문에 다소 좀 유가 관련된 부분에 이 정유주는 에너지주는 역시 좋긴 합니다만 신규로 지금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럽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피크아웃에 대한 시그널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면서 고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확인하시고요. 다만 지금 시장은 정유 에너지 쪽도 좋지만 그쪽보다는 대체 에너지 쪽이 좀 더 포커싱을 받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에너지가 대체되는 쪽으로 지금 원전, 태양광, 풍력 등등이 거론되고 있죠. 풍력에 속하는 기업 하나 보겠습니다. 이 기업이 건설기계 감속기도 만들고 풍력 부품도 만들고 이 항공 부품도 만들고 있어서 이 3가지 모멘텀이 사실 최근에는 시장에 다 조금 우호적인 내용이었다. 보니까 주가가 좀 좋은 흐름을 나타냈었어요. 갑작스럽게 급등 흐름으로 진행이 됐었죠.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있을 때마다 테마성 종목으로 이렇게 반짝반짝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는 있는데 대응은 조금 어렵게 느껴져요. 네, 뭐 최근에 주가 수준을 제가 뭐 사실 이 종목은 제 개인적으로 매매를 안 했던 종목입니다. 저는 PB로서 고객들한테 이 종목을 말한 적이 없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뭐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거의 없다가 이제 지금 5월 달부터 거래가 붙으면서 이제 주가가 2배 이상 올라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뭐 펀더멘탈리 이 회사가 2배까지 뭔가 실적이 좋아지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테마성 주식이기 때문에 물론 주가가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테마가 붙었다. 뭐 재건 테마, 그다음에 태양광 테마 뭐 다 붙어 있다면 약간 좀 손이 들어온 것 같은. 그 전까지는 거래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일간 거래를 본다면 지금 5월 달에 갑자기 거래가 터지긴 했는데요. 뭐 최근에 뭐 2,400만, 2,500만 주까지 거래가 터지긴 했지만 그 전에 지금 추이를 쭉 살펴보니까 그 전에는 하루에 뭐 10만 주 거래가 뭐 될까 말까 이 정도 거래였거든요. 이게 2,400만 주까지 거래가 터졌다. 그냥 손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세력이 들어왔다는 뭐 차트의 어떤 분위기가 좀 느껴지는데요. 네. 실적이 더블 만큼 좋아질 만큼 이게 정말 재건과 관련된 매출이 있느냐, 그리고 태양광과 관련된 매출이나 이익단이 더블로 느느냐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가지고 계시다면 차트가 아직 안 깨졌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갈 수 있는 차트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은 갈 수 있는데 신규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린 PTS에 대한 의견 저희가 받아봤고요. 다음 종목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 부장님의 공약주이기도 했었어요. LNF. 오늘장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양극재에 대한 뭐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기대는 살아있으나 LNF나 에코프로비엠은 계속해서 이 밸류에 대한 부담을 뚫고 가야 된다는 게 조금의 변동을 만들어가고 있는 요즘인 것 같아요. 네. 전일 같은 경우 에코프로비엠은 그 무상증자 권리락 이슈 때문에 착시 현상 때문에 네. 장중에 25%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펀더멘탈리 무상증자 이후에 달라진 건 없기 때문에 사실 전일 급등은 다소 좀 이례적이어서 경계를 했어야 되는 거고 뭐 눈치 빠른 고객이었다면 어제 이제 장중에 급등했을 때 팔았겠죠. 그리고 이제 윗꼬리를 달고 약 한 9% 정도 끝났지만 오늘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마이너스 5% 빠지고 있는 거 정상적이라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나 뭐 다른 종목은 좀 괜찮고 그다음에 LNF 같은 경우는 역시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2차 전지 쪽에 4680 배터리입니다. 네. LG 에너지솔루션이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알려져 있던 삼성 SDI가 이례적으로 4680 관련된 파일럿 생산 2025년 생산한다는 이야기를 공식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하나 70 배터리가 있고 기존에 이거는 이제 습식입니다. 죄송합니다. 습식 양극재 방식인데 이게 이제 건식 방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 가지 밀도나 에너지 효율 면에서도 당연히 좋아지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사이즈 크기도 5배로 늘어납니다. 근데 사이즈가 5배로 늘어난다는 걸 가지고 배터리가 좋아진다는 건 아니겠죠. 기본적인 성능이 좋아지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양산 방식에 따라 습식에서 건식으로 바뀌면서 기존의 방식과 바뀌면서 이 가격이 저렴해진다는 겁니다. 이 만드는 어떤 그런 공간도 부피도 좀 적어지고요. 전력 소모도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드라이 이렇게 굉장히 말리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말리는 작업을 굉장히 좀 줄일 수 있는 작업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통해지면서 4680 배터리는 기존보다 성능이 우수해지고 크기도 커지면서 가격이 20% 이상 저렴해진다는 특징을 갖고 있죠. 여기에 따라서 LG 에너지솔루션과 관련된 이 4680 배터리의 밸류 체인은 결국은 에코프로 BM이었는데 어제 급등했으니까 이건 좀 차치를 하고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삼성 SDI 라인에 관련된 이 부분은 LNF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중소형주 가운데 4680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밸류 체인은 신흥 SEC라든지 그다음에 상신 EDP 이런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변화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된다면 LFP 관련된 배터리와의 경쟁력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중국의 저가형 배터리를 충분히 경쟁을 따돌리고 고가 프리미엄급을 충분히 양극재 하이니켈 쪽에서 갈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니켈 가격이 고점 대비 반토막 났습니다. 그러니까 니켈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는 것은 국내 양극재 하이니켈 쪽의 배터리 쪽의 소재 쪽에서는 상당히 그 원자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실적도 다시 한번 좋아질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상향 그림이 저는 가능하다 보고 중장기 그림에서 2차 전지 쪽은 아직은 좋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 시장은 아직까지는 배터리 관련된 전기차 침투율이 6.7% 아주 초기 단계예요. 유럽은 20% 넘고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은 아직은 초기 단계입니다. 근데 미국 쪽에 진출할 수 있는 전기차 그리고 소재단에 관련된 부분들은 국내 배터리 셀 3사와 우리나라의 소재단이 가는 거고요. 일본이나 다른 유럽 시장은 굉장히 지금 늦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국내 배터리 3사나 그에 따른 소재 밸류 체인들이 여전히 한 1, 2년 정도는 충분히 미국 시장에서 선점을 할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긍정의 시각 다시 한번 확인을 받아봤습니다. 특징주 두루두루 둘러봤고요. 오늘 부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지 열어보겠습니다. 잔금해제 첫 번째입니다. 확인하시면 PSK 2분기부터 솟는 실적 기대감 첫 번째 포인트 확인합니다. 2분기 호실적이 예상된다. PSK 같은 경우는 전공정 장비, PR 스트립 이게 또 전 세계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는 업체 중에 하나고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건 여기까지예요. 근데 이 종목이 갖고 있는 모멘텀 뭘까요? 네, 최근에 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급락세를 나타냈죠. 중소형주들이 이제 투매가 나오면서 이제 반대매매 영향을 지난주까지 받았었는데요. 실제 반도체 관련 쪽은 이제 하나의 이벤트가 있었죠. 지금 DDR5 관련된 쪽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내년 2분기로 좀 미쳐진다. 이게 뭐 사파이어 래피즈 관련된 이슈입니다. 이게 서버 쪽의 DDR5 이슈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이라서 이 관련된 우려가 반영되면서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이제 급락을 하게 되고 급락을 하다 보니까 반대 매물이 출회되면서 주가가 좀 더 빠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D램이나 이렇게 메모리 가격은 결국은 4분기까지 슬로우하게 조금 빠지는 분위기가 갈 수밖에 없어요. 수요가 다소 좀 주춤하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근데 다만 이 공급단의 이슈에 있어서 지금 조금 더 수요보다는 공급 출하량 이상의 증가가 더디기 때문에 내년 정도부터는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는 그 차트가 나옵니다. 결국 그렇게 된다면 하반기, 3분기 이후에는 이걸 선행하면서 주가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된 메모리 가격이 빠지는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별로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장비나 캐파 증설이 지금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본격화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캐파 증설을 나가서고 있고 여기에 대한 장비 반입이 시작됐다. 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PSK의 2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1,13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268억 원인데 전분기 대비로도 37%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실적이기 때문에 실적 호전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삼성전자 P3 3랜드 투자 그리고 P2의 엑스트라 디램 투자 효과가 본격적으로 2분기부터 반영됩니다. 베벨이치 같은 경우도 국내 반도체 양사로 성공적으로 런칭했기 때문에 국산화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상당히 좀 매출단이 올라올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P3 3D 투자 수화가 아마 이제 3분기 정도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에 실적단이 본격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디램과 파운드리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4분기에 파운드리 관련된 투자 수혜도 충분히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중장기 투자 관련된 실적 성장세가 상당히 가시적인 부분입니다. 올해 연결 실적은 매출액이 4,860억 원대, 영업이익이 1,120억대로 전년비로도 20% 이상 이익이 성장하는 구간이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베베리치 국산화 성공했다는 점, 그리고 PR 스트립의 글로벌 점유율 상승 때문에 성장성도 충분히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부분에서는 올해 실적단 관련해서 지금 PER이 한 5.8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역사적 저점까지 빠져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아마 중장기 국면에서는 이렇게 중소형주 가운데 실적이 이렇게 업을 하면서 주가가 빠진 종목이 몇 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SK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바닥 34,000원 정도부터 장대 양봉을 보이면서 하루 이틀 정도 올라왔다는 점, 단기적인 올라온 부분 때문에 눌림이 잠깐 나오고는 있지만 중장기 그림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까지 빠져있기 때문에 매수 구간으로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4,000원에서 34,000원까지 쭉 미끌렸습니다. 올해 들어서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이렇게 조금 빠지는 몇몇 종목들이 보이는데 그 안에서 이 종목은 실적에 대한 이 향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돼 있다라고 판단을 내려주신 거고요. 38,450원의 현재가 기록 중입니다. 지금 가격에 매수하는데 부담이 없다면 사서 어느 정도 가격까지 보유할 수 있을까요? 네, 뭐 현재 가격에서 한 37,000원대 정도까지 눌림목 구간은 충분히 이제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구간으로 볼 수 있겠고요. 네. 목표가는 적정 밸류에이션 해보면 뭐 훨씬 높은 목표 주가가 나오지만 1차적으로는 기존의 단기 고점 박스권이 5만 원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34,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서 5만 원 한 번 놓치고 나서 계속해서 5만 원이 넘어가려는 시도는 했었는데 계속해서 다시 맞고 떨어지는 흐름이었거든요. 이번에 한번 길게 목표가 주신 만큼 5만 원 기억해 보겠습니다. PSK 저희 적어놓고 갈게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PSK에 이어서 전혀 다른 섹터로 넘어가네요. SPC 3립이에요. 포켓몬빵과 리오프닝. 포켓몬빵이 그렇게 인기였어요. 주변에서 막 편의점에 줄 서는다고 막 그러면서 저한테 빵 좀 구해달라고도 하는데 띠부띠부실? 잘 모르지만 그걸 그렇게 모으는 재미가 있었나 봐요.
뭐 실물을 본 적이 있으세요? 포켓몬빵? 저는 그게 귀한 줄 모르고 집에 네. 빵이 친구가 3개를 줘갖고 네. 그 씨를 저희 회사분 자녀 아. 갖다 드린다고 갖고 왔어요. 왜 갖다 드렸어요? 갖고 계셔야죠. 당근마켓에 판매가 예, 된다던데. 그럼요. 예, 저는 사실 그 포켓몬빵을 실물을 영접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새벽부터 줄 서갖고 뭐 이마트에 안 가면 사지를 못한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빵을 먹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따라가서 사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근데 이게 엄청나게 잘 팔립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죠. 이걸 갖다 이슈화 시키기 위해서 SPC 삼립이 이 포켓몬빵 개수를 별로 안 내놓고 몇 개 안 내놓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뭐 그냥 다 완판됐다 이렇게 네. 이제 띄우면서 약간 마케팅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데이터를 좀 보니까 이게 월 단위로 100억씩 팔린대요. 그러니까 적은 양도 아닙니다. 이거 단일품 하나를 포켓몬빵으로만? 포켓몬빵으로 최근에 2분기만 놓고 보면 월 단위로 100억씩. 그래서 이번 2분기에 매출액이 300억이 찍힌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많이 팔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못 본 것뿐이죠. 네. 그러니까 줄 서서 사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거고 이 띠부띠부 실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붙였다 뗐다 이게 띠부띠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그게 붙였다 뗐다 붙였다 이게 띠부띠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SPC 삼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주가가 안 좋을 때는 기본적인 음식료 업종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높아요. 주가가 상당히 98,000원대까지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만 최근에 7만 원대 초반까지 주가도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2분기 숫자로 본다면 아마 2분기 영업이익이 210억대로 이 관련된 포켓몬빵 효과 때문에도 불구하고 시장 기대치 상회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이커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포켓몬빵 판매 호조 때문에 2분기만 매출이 300억이니까 올 단위 100억을 팔았다는 거죠. 상당히 많이 팔았고요. 매출이 21% 성장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또 개선되면서 상당히 매출이 올라가는데 이익률까지 개선되니까 실적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맥분 같은 경우는 가격 인상과 판매량 증가 등을 힘입어서 매출액이 46%나 급증합니다. 영업이익률도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라면 업체가 지금 삼양식품 이런 쪽이 수출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라면 업체 공급 물량이 본격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판매량이 20% 이상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맥분 관련된 가격 인상과 매출 성장분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겠죠. 거기다가 지금 거리두기 해제 때문에 뭐 브랜드라든지 그다음 휴게소 같은 유통 이쪽도 상당히 매출이 좋아져서 SPC 삼립이 실적이 또 좋아진다는 것도 우리가 개선에 관련된 리오프닝 수혜로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밀 가격이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는데요. 밀 가격도 최근에 굉장히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리가 이제 니켈 가격은 고점 대비 아마 제가 반토막 났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밀 가격이 지난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고점 대비 26% 이상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더 빠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밀 수입국, 최대 수입국이 지금 뭘로 바꾸냐면 밀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는 감자로 바꿔요. 밀 대신 감자로 빵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수입을 좀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밀 가격이 더 빠지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밀 가격이 빠지면 이런 회사들은 원자재 가격이 빠지니까 가격은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스프레드 벌어지면서 음식료 업종들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고 경기가 침체되면 뭡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수 소비재 먹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반응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이나 시계는 안 사더라도 반응은 먹는 거에는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음식료 업종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SPC 상립이 최근에 주가 빠진 이후에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차별적 실적 개선을 더불어서 하반기에 좋아질 수 있고 또 이렇게 가격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하반기에 가격 인상을 한 번 더 음식료 업종들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면 밀 가격이나 원재료가 빠지고 있는 국면이잖아요. 네. 근데 왜 겉으로 봐서는 근데 가격을 올려야 되는 요인이 많죠. 그래서 하반기에 음식료 업종들이 뭐 맥주나 소주 이런 뿐만 아니라 주류뿐만 아니라 먹는 것도 하반기에 한 번 더 올라가는데 근데 그 부분은 좀 오해를 하시는 게 아니 밀 가격 빠졌는데 가격을 왜 올려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참 중요한 것은 이 포장재 있잖아요. 포장재. 그것도 가격이 올라요. 근데 이 포장재가 차지하는 전체 상품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원자재 비용이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라면도 그렇고요. 포장재가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격 인상도 사실은 좀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격 전가를 하반기에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성공을 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좀 안 좋은 이야기지만 음식료 업종 입장에서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고 밀 가격이 이렇게 빠진다? 옥수수 가격이 뭐 이렇게 어떻게 된다 하면 상당히 좋아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실적들이 탄탄하면서 어느 정도 계속적인 필수 소비재 쪽에서의 실적이 나온 쪽은 이러한 어떤 음식료 업종 중에서 확실하게 실적이 튀어오르는 SPC 삼립 정도도 좋을 것 같고요. 음식료 업종 중에 아마 2분기 실적이 이 가이던스 대비 20% 이상
서프라이즈가 나온 종목이 몇 개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SPC 삼립 정도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단기 이평선들을 일단 뚫고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SPC 삼립 앞선 종목과 좀 비슷한 차트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가격 그럼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세요? 네, 최근에 주가가 빠지면서 68,000원대 뭐 중반 정도에서 다중바닥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손절가는 68,000원 정도까지 잡아드리고요. 상단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것도 박스권 상단에 놓여있던 95,000원 정도까지는 올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SPC 삼립에 대해서 PSK에 대해서 오늘 두 종목 자세하게 풀어주셨고 여러분 한 번 더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에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오늘 박근영 부장과 전략 챙겨봤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